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공인회계사 기업법이죠, 그죠? 오늘부터가 아니고 올해부터 이제 기업법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뀌어서 또 배점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우리 기업법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법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될 건데 여러분하고 기업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그죠? 뭐 여러분 학교 다 다녀보셨죠? 학교에서 OT 다 하죠, 그죠? 예, OT 한다. 그래서 OT를 한 30여 분 정도 하고 특히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재를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썼어요. 두껍지도 않고 뭐 그죠? 너무 양도 많지 않으면서 필요한 만큼 여러분 학교에 도움될 수 있는 교재를 썼기 때문에, 근데 이 교재를 아무리 잘 써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도록 어떤 취지를 알고 활용하면은 훨씬 그지 효과가 있겠죠. 예, 그 설명을 좀 드리고 공부 방법론도 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볼 텐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 한번 해봤다. 예,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니즈에 좀 맞게 좀 제가 또 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기본 강의니까 처음 하는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뭐 물론 뭐 한 1년 했다 하더라도 모르면 처음하고 똑같은 거지. 일단은 여러분 시험은이죠, 떨어지면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무조건 지금 처음 시작했다는 마음으로 하셔야지 합격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한 1년 했네, 2년 했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자칫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시험에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떨어졌을 때는 내가 처음 한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중간에 내가 그 점수가 안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1년 했다는 생각을 갖고 대충 작년 같은 기분을 해버리면 그 빠진 부분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럼 또 떨어져요. 예, 그런 거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고요. 기본 강의니까 처음 하는 것처럼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우리 기업법에 대한 우리 구조하고 있죠. 이 수험 비중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오신 학생도 꽤 있고 하니까. 기업법. 원래는 이게 상법이었죠. 그죠? 상법이었습니다. 상법이었는데 왜 기업법으로 바뀌었느냐? 그거 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약간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 실무에도 같이 이제 조언도 제가 해줬고 알고 있는데, 뭐 크게 특별한 의미는 별로 없어요. 알겠죠? 상법이나 기업법이나 옛날에도 뭐 그냥 상법을 교재를 쓸 때 기업법으로 교수님들이 교재를 많이 썼어요. 제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큰 적은 없어요. 기업에 관한 법이에요, 사실은. 상법, 상인이 바로 기업이거든요. 뭐 개인 상이든 법인이든 광의로 볼 때는 전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법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크게 뭐 이게 뭐 학설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거가 있다든지 왜 기업법이 이렇게 바뀌었냐에 대한 논의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없고 단지 이제 우리 수험 범위가 이렇게 좀 변화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일단은 공식적으로 시험 공인기관에서, 그죠? 시험 주관 기관에서 명칭을 기업법으로 바꿨다는 거. 그 자체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고 거기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기업법 바뀌었다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법이 그럼 어떻게 그 전에 상법에서 바뀌었는지에 대한 우리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처음 하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처음 하지 않더라도 인식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 타겟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법하고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서먹서먹하죠, 그죠? 서먹서먹할 겁니다. 예, 법 과목이 이 과거에는 특히나 법 과목 법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가 뭐라 할까 고리타분하다나, 하여튼 뭐 어쨌거나 법 자체가 좀 딱딱하고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냥 법으로서 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에 일어나는 어떤 법률 행위, 법률 생활에 있는 그런 것을 그냥 법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단지 이제 그거를 구구절절히 국어적, 다시 말해서 소설식으로 쓴다 그러면 어때요? 양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뭐 표현해 갖고 좀 작게 해보자, 어떤 효율적 면에서 압축적으로 해보자 해서 용어를요 굉장히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말을 줄여서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내용을 들어가 보면 어때요? 전부 우리 사는 얘기야.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하면서도 민법의 법률 행위를 처음부터 일어나서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법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게 사고가 터지면 법적으로 누가 문제를 삼으면 법이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오시면서 어떤 법률 행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일어났죠? 올 때 어때요? 버스를 타죠. 버스를 탈 때 올라가면서 딱 찍죠. 찍는 행위가 뭐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버스와 계약한 거죠. 그래서 버스 회사는 여러분에게 청약을 한 것이고, 여러분 어때요? 오케이, 나 탈게 라고 승낙을 했죠. 그게 바로 법률 행위 중에서 있죠,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 있거든요.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하게 되면 한쪽은 어때요? 의무가 발생하고 한쪽은 또 채권 발생하고, 양쪽 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오다가 또 어디 갔어요? 편의점에 배고프니까 여기 보니까 음료수 사러 갔네. 음료수 사러 할 때 어때요? 마찬가지로 물건 사죠? 그것도 법률행위 계약입니다. 물건 하나 주세요. 여러분 청약합니다. 아저씨가 알았어. 물론 알았어 그러지 않지만 그냥 바코드 찍잖아요. 그죠? 찍는 자체가 묵시적으로 어때요? 승낙 의사표시를 한 거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들고 왔는데 상했어. 아저씨 이거 상한 건데 그냥 반환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요건 무슨 법률행위요? 계약이란 법률행위 어때요? 해제를 한 거예요. 해제행위를 한 거야. 해제행위를 하면요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다는 거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법이라는 건 쉽다라는 말을 좀 해드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체계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법을 할 때 우리는 지금 배우는 상법 내지 기업법은 뭐냐면 사법이라 그래요. 사법. 우리 법은 분류할 때 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백 가지가 되는데 우리 법률을 하는 그죠?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법을 다 암기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나름대로 있죠. 사전처럼 법에 체계가 있어요. 그 체계를 만들어 놓고 분류를 하고 필요할 때 그 법을 찾아서 어때요? 판사들도 다 어때요? 법전 이만한 갖다 놓고 찾아보고 하잖아요. 암기 안 돼 있어요. 단지 법전을 찾거나 법률 용어를 보면서 이해를 하고 읽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때요? 우리 기업법도 여러분들이 조문을 보고 읽을 줄 알고 이게 무슨 뜻인가만 알면 무조건 기업법은 고득점 나옵니다. 이따 특징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사법을 이제 분류하는 게 뭐냐면 공법하고 사법으로 분류하거든요. 크게 이제 우리가 공법하고 사법으로 분류합니다. 공법. 하나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법의 체계에 대해서 하나 정도 상식적으로 알아둘 게 있다. 그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공법하고요. 크게 공법하고, 그 다음에 사법으로 분류해요. 사법. 요건데,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기업법은 어디에 속하느냐? 사법에 속하는 거예요. 사법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공법은 뭐냐? 공법은 간단해요.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이 한쪽 당사자가 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에요. 그냥 한쪽 당사자가 누구다?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끼면 공법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만 들게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헌법 들어보셨죠? 헌법. 행정법 혹시 들어보셨죠? 그런 걸 말해요. 끝. 알겠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건 시험과 관련 없지만 그래서 처음 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려주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기업법의 위치가 어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법이고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을 찾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법은 뭐냐면 우리 사인들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에요. 별거 없어요. 사인들 누군지 알죠? 사인들. 그 다음에 이 사인들 간의 규율하는 법인데 그 중에는요 대표적으로 민법입니다. 사법의 대표적인 법이 민법이에요. 민법. 알겠죠? 사법의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민법 처음 들어보셨죠? 민법은 어때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약이라든지 온갖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법률 문제를 규율하는 법이 전부 민법이에요. 그럼 민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긴 해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바로 민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하고요. 또 하나만 더 구분해 볼게요.
이 우리 법은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뭐라 할까, 예, 분류를 잘 해놨어요. 분류 잘 해놔서 그 틀만 좀 알면 법 자체를 우리가 분류를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공법, 사법 분류해낼 수 있어요. 수많은 법 중에 공법류 빼내고 사법류 빼내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사법 중에서 민법인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러한 사법 중에서 또 법을 좀 또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반법,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법, 특별법. 그래서 일반법,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법, 그 다음에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구분해 놓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 일반법, 특별법 또 분류를 해요. 일반법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반법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주체에 적용되는 건데, 특별법은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사람들만 뽑아서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뭐라고 한다? 특별법이요. 어렵지 않죠, 그죠? 최소 요까지는 알아둬야 돼. 알겠죠? 최소한 여러분이 더 많이 알 것도 없어요. 제가 뒤에 가면서 이제 민법도, 이 기업법은 민법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 민법에 대한 지식을 같이 쭉 설명할 건데, 제가 아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충분하거든요. 더 많이 할 필요 없도. 굳이 또 민법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 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하고 일반법하고 특별법으로 나눠진다. 나눠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다? 일반법은 모든 사람들에 적용되는 법이다. 그렇죠? 근데 특별법은 특별한 행위나 특별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으로 특별법을 한다. 그죠? 됐어요. 이렇게 놓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기업법은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라는 건 뭐죠? 일반법이 있다는 거죠. 그 일반법이 바로 뭐냐면 이 민법이 되는 거죠. 민법. 알겠죠? 민법인 겁니다. 민법은 가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 모든 법률 행위에 적용되는 법이 바로 여기 적혀 있죠? 모든 사람, 모든 법률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뭐죠? 일반법인 거죠. 그러면 우리 기업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지만 기업법은 누굴까요? 가보면 나옵니다. 그 일반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 인간들 많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 누굴까요? 기업들. 상인들만 딱 뽑아서 어때요? 상인들끼리 나타나는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뭐다? 기업법이고 상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배우는 기업법 무슨 법이다? 특별법이다. 그래서 상법 1조에 가보시면 법의 적용 순위가 나오거든요. 그게 여러분에게 몇 번 나왔어요. 처음으로 알아둬야 되겠죠. 뭐 거기에 대해서 장하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이 정도 정리하고 조문 한번 보시면 돼요.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됐다. 기업법 구조와 시험 비중할 때 이렇게 일반법이 있는데 하나만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업법에서요, 특별하게 정했잖아요. 근데 그 법을 다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이 훨씬 넓잖아요. 그럼 특별법은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여기 일반법이고 여기에 특별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요 법에서 없다. 내용이 없어. 법을 적용하는 내용이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바깥에 있는 일반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실무에 가셔가지고 혹시 이제 기업법을 살펴보는 상황이 있을 때 요거 하나 팁 꼭 알아두세요. 내가 배운 기업법에 이와 같은 법률 관계 다루는데 아무 내용이 없네? 여기 없네? 이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왜 없지? 라고 해서 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디로? 민법에. 그게 없으면 어때요? 민법에 있는 규정 가지고 여러분이 법률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예, 그렇게로 하는 팁을 알아두세요.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우리 한번 가봅시다. 뒤쪽으로 기업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법은요, 상법입니다. 원래 사실은 상법인데 말을 바꿔놨다 그랬죠? 왔다 갔다 해서 상관없어요. 왔다 갔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법을 우리가 기업법으로 이름을 명칭을 바꿨을 뿐이에요. 그냥 원래 법전은 상법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인회계사에서 그냥 기업법이라 부르자 한 것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 느낌을 꼭 알아두세요. 기업법이 별도로 막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오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기업법 이번에 새로 법전이 만들어져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상법을 우리가 회사법 자 타시면 회계사에서만 그렇게 부른다. 그죠?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상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법인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특별법이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됐다? 1편, 2편, 3편, 4편, 5편, 6, 7, 그죠? 6편인데, 그죠? 이렇게 됐네. 어쨌거나 해상, 항공.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 범위가요, 요걸 다 빠집니다. 보험, 해상, 항공이 다 빠져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변호사 시험하고 우리 법무사 시험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여러분 다행히 여기까지, 회사법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법 총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행위법이라고 하고요. 요걸 회사법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면 요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특별법인데 일반법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법률행위 적용되는 거 맞죠? 상법은 와봤더니 누구에게? 상인에게? 상인들에게만, 그죠? 상인들에게만 어때요? 특히 상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법이 상법인 거죠. 특별법 됐죠,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이제? 일반법, 특별법 구분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도 다, 상인들도 다 사인이잖아요. 사인들 중에서, 어때요? 사인들 중에서 상인들만 골라서, 또 상인들이 그 상행위 있죠. 물건 팔고 하는 그 상행위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할 때 서로 법적으로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때 먼저 적용되는 것이 이 법이에요. 이걸 먼저 적용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게 특별법이야. 이해됐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여러분의 시험에 나왔던 거 뭐예요? 그러면 일반법이 먼저 적용될까? 특별법이 먼저 적용될까? 그렇지. 그게 하나 핵심입니다. 그게 포인트야. 뭐가 먼저 적용된다? 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없으면 어떻게 한다? 일반법 한다 그랬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법, 특별법의 의미도 바로 거기도 있는 거야. 이해됐죠? 자, 한 번만 복습해 봅니다. 공법하고 사법 나눠지는데 우리가 배우는 이거는 사법에 속한다. 그죠? 사법에 속하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민법이 있는데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그죠? 특별법 구분하는 것은 뭐 한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법률에 적용되는 것은 일반법이고 거기서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나타나는 법률관계 규율하는 게 뭐죠? 특별법이다. 끝났어요, 이제로. 요 마인드는 항상 있어야 돼. 우리가 상법을 할 때, 그죠? 우리 법적으로 들어갈 때 요걸 이제 우리 법학과에서도 요런 리걸 마인드를 가르쳐 주는데 처음 들을 때 요거 하는 거예요. 요게 틀입니다. 요걸 우리가 법적 마인드라 그래요. 법을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런 법적 마인드를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감을 잡아주는 거죠. 마찬가지 기업법도 여러분에게 이 법적 마인드를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은 암기 안 해도 될 것도 꽤 많아요. 굳이 막 암기만 하게 되면 아마 그 기업법을 암기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너무 많아서. 그죠? 죽은 사람 뉴스 못 들어보셨나요? 상법 회계사 준비하다가 기업법 암기하다 죽은 사람. 처음 들어서 금시초문이에요? 30년 전에 있었어요. 알겠죠? 2명 있었어. 안 된다, 알겠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여튼 제가 여러분에게 기업법은 정말 쉽고 빨리 학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됐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요겁니다. 뭐냐면 어음수표법이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어음이란 뭔지 알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거 어음수표는 뭐냐면 사실은 외상증권이라 그래요. 외상증권. 누구한테 돈 빌리고 있죠. 돈 빌리고 그 증거로 내가 언제 돈 줄게라고 적어주는 거야. 황당한 거죠, 사실, 그죠? 황당한 거야. 그런데 서로 신용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죠? 예, 그런 걸 말하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요 어음수표법은 어때요?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알아줄게요. 하나만. 왜 이렇게 자꾸 많아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일반법, 특별법은요 상대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일반법이면 영원히 일반법이냐? 한 번 특별법이면 영원히 특별법이냐? 아니에요. 아까 공법, 사법은 영원히 공법이면 사법이면 되는 건데 일반법, 특별법은 어때요? 상대적이라 그래요. 상대적이라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상법이 원래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잖아요. 근데 이 상법, 상인들 중에서 또 특별히 뭔가 적용되는 법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 상법은 뭐가 된다? 일반법이 되는 거야. 이해했죠? 처음에 그걸 모르니까 여기까지 배웠다가 이게 안 되니까 헷갈려 버린 거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진짜 여기까지야. 더 책이 필요 없어. 알겠죠? 일반법, 특별법 어떤 거다? 상대적이다. 특별법이지만 어때요? 그것이
일반법이 될 수 있다겠죠. 그런 거죠. 여기 상법이라는 특별법이 바로 오음수표법이었어요. 알겠죠? 이거 알아두시고 이제 여러분이 오음수표법도 이제 빠지고 다른 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다음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였어요. 여기. 알겠죠? 요거와 그다음에 요 오음수표법이 시험 범위 대상이었던 거 이제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그럼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상행위 회사 물론 공식적으로 금감원에서 구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강학적으로 우리 교수들도 그렇고 다들 이제 구분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요 앞쪽에 상인, 상행위 회사 요거는 기업과 관련 상인들 기업이잖아, 그죠? 이 기업과 관련되는 건데 마찬가지지만 기업을 하는데 요거와 뒤에 바뀌는 내용하고 합쳐서 기업법은 많지만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학자들이 다 하거든요. 다 구분해서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응용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기 때문에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했냐면 요걸 합쳐서 뭐로 가냐면 기업법 안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알겠죠? 기업법 안으로 쓰고 우리 이제 교수님들하고도 얘기 나눠보고 하면은 우리 그렇게 이렇게 쓰자라고 암묵적으로 얘기가 나누고 있죠. 몇 분 뛰기는 이게 편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학원 강사들님들도 이렇게 쓰고 책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 뜻이에요. 별 큰 의미가 없어야겠죠.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 한다? 총칙하고 상행위 회사를 합쳐서 뭐 한다? 기업법 완이라 한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기업법 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반적 공통적으로 알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강학적으로 규정했다. 강학적으로 구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수들이나 뭐 특히나 학원 특히 시험 볼 때 학원 강사님들이 구분해 놓은 걸 우리가 강학적으로 구분했다 그래. 알겠죠? 법적으로 구분한 거 아니야. 우리 편리하게 이거 기업법 완하면 좋네. 편리하잖아. 그럼 여기서 바뀌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또 뭐가 바뀌었냐면 어음수표법을 빼자. 사실 어음수표가요. 전자음 있잖아요. 전자음 등등 해갖고 요즘에 그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물적인 어음수표가 많이 활용되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실익이 많지는 않았고 특히 회계사 준비하는데 회계사들한테 이게 물론 중요했지만 비중이 있을 땐 지금 거의 많이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회계사와 관련되는 게 뭐가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외관법이지.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와 관련되는 법이 있죠. 우리 이거 집어넣자 라고 실무 쪽에서도 그렇고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 등등 그 교수님들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반영된 거야. 반영돼서 바뀌게 된 거죠.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더 밀접하고 관련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가 들었어요? 기업법으로서 외부감사법하고 공인회계사법이 들어오게 된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기업법 2라고 한다. 됐죠? 기업법 2라고 한다. 이해됐죠? 기업법 2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시험 범위는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고. 여러분에게 이제 저도 나눠서 이번에 기업법 안을 18회를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법 2를 4회를 따로 이제 할 겁니다. 교재도 따로 나와 있어요. 따로 나와 있어서 거기에 조문하고 해설을 제가 아주 조문 구분을 기가 막히게 제가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것만 보면 충분해요. 특히 참 행운인 게 여러분이 이번 합격하기 쉬운 게 뭐냐면 모든 시험이 그래요. 처음 들어올 때 있잖아요. 시험도 처음 시작할 때 한 5, 6년 동안 그때 합격해야 돼요. 옛날에 공인회계사 뭐 등등 이제 다른 과목 다른 게 있죠. 처음 왔을 때는 전부 다 쉬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더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쉬운 데서 나와요. 여기 처음 하잖아요. 나올 게 딱 정해져요. 중요한 거 딱 보여요. 조문은 잘 보면 돼. 무조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 맞춰야 돼. 8문제 나올 거는 다 맞춰야 된다. 알겠죠? 요거 됐다. 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한꺼번에 좀 처리할 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구분된다면 여기에 수험 비중은 어떻게 될까 한번 찾아볼까요? 수험 비중 어떻게 될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제발 좀 아시겠지만 하지 마세요. 저 몰라요. 그런 분도 있어요. 특히나 학교에서 강의 보면 학생들은 당연히 잘 알죠? 하면 어때요? 나중에 와서 교수님 우리 다 잘 몰라요. 모른 척하고 얘기해 주세요. 아신다 그러니까 자꾸 겁이 나요. 왜냐하면 자꾸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모르겠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상인, 상행위 회사 있죠. 요 숫자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비중입니다.
문제 나오는 숫자예요. 물론 이게 바뀌기도 하지만 거의 어때요? 상인 상법 총칙이 3문제, 그 다음에 여기 상행위가 5문제, 회사법이 24개 문제야. 그 다음에 기업법에 있죠. 어원법, 수표법. 제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여기 기업법 2에서는 8문제 나온다고 알겠죠?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사실 다 예측하는 거지 뭐. 여기서 8문제 나와야 되지. 다르게 갈 수 없겠죠. 그죠? 8문제 나오는데 생각하시고, 외부감사법을 5문제, 공인회계사법인데 요거는 바뀔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고, 그러면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어떤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응? 원. 좋아요. 원 맞아요. 원 중에서 뭘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회사. 그죠? 요거야. 그죠? 너무 잘했어요. 복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대답해 주시는 사람들은 빨리 합격하더라고. 복 받으실 거야.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해도 돼요. 알겠죠? 그걸 묵시적으로 대답을 그래. 이것도 대답이 알겠죠? 말로 했지만 회사법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잡아야 돼. 알겠죠?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놓치면 돼, 안 돼? 안 돼. 특히나요, 공부를 하면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상인, 상해인 부분요, 한번 알면 이거는 큰 변화도 없어요. 판례도 별로 없어요. 여기는 조문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여기는 조문밖에 나올 게 없고 판례가 있긴 한데 제가 나온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다 맞춰야 돼. 특히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려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친구들이 맞추는 거 여러분 떨어지면 어떻게, 틀리면 어떻게 돼? 그거 치명타예요. 같이 어려운 거 틀린 건 상관없어. 다른 친구들이 다 맞추는데 나만 틀렸어. 그거는 하나 틀린 게 아니고 몇 개 틀린 거야. 2개 틀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쉽고 잘 나오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부터 먼저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생들 수험 공부하는데 보면 제가 이제 변호사 시험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 하는 학생들한테 상담을 많이 하고 해요. 변호사 학생들한테 첫 번째 제가 상담하면서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본도 모르는데 너무 어려운 거 들고 와서 거기에 고민에 빠져 있거나 질문하고 심취했어요. 상법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쉽고 나오는 거 있죠. 거기서 나오는 건 이미 여러분이 정복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기 나올 만한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 알아두시고 기업법은 나온다. 근데 요 기업법 2도 이제 특별법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알겠죠? 기업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된다. 좀 정리가 됐나요? 요 그림 하나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줬어요. 우리 이제 시험 범위, 대상,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변화된 내용, 비중까지 설명을 했어요. 됐나요? 예,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할게요, 여러분하고. 여러분 좀 세팅을 좀 해야 돼. 그래야지 제가 가면서 편하게 제 용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업법 특징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기업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특징을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극복하고 정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을 일단은 알아야 돼요. 누군지 모르고 막 휘두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죠? 특히 기업법은요, 여러분 민법을 안 배워서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민법은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다른 부분하고 민총, 물권, 채권 이렇게 쭉 있잖아요. 가족법 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좀 돼요. 그런데 우리 상법은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개별적이야. 앞쪽에 상법 총칙 그러면 상법 총칙대로 놀고, 알겠죠? 상해법 놀고, 물론 연결되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회사법은 또 회사법대로 놀고, 알겠죠? 보험법은 보험법대로 놀고, 우리 봤듯이 아까 외관법도 마찬가지. 물론 연결은 일부는 있지만 크게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없다.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제도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제도법이라는 거. 제도법. 개별적인 어때요? 민법하고 다르게 어떠한 기업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곳 속에서 이런 일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때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부분적으로 어때요? 그 제도에 관한 법률인 거죠.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어떠냐면 논리적인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제도법이기 때문에 나오는 제도마다 어때요? 그 제도를 이해하고 제도에 관련되는 내용만 확실하면 어때요? 확 떠오르겠죠?
그런 거야. 상업등기제도, 상업장부제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영업양도라는 제도, 이런 제도야. 그럼 어때요? 별로 연결 안 되지만 영업양도라는 게 뭔지를 확실히 알아버리면 어때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한다? 그 제도가 나오면 제도를 완전히 여러분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도법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제도를 격파하도록 노력하셔야 돼.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개별적인 제도를 정부한다. 근데 조문의 분량이 많다. 조문의 분량이 많아요. 많지만 아무리 많아도 있죠. 그 조문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조문의 용어만 잘 이해하시면 거의 기업법은요. 90%가 뭐예요? 조문에서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읽어내기 힘들어서 그렇지 읽어낼 수 있는 힘만 만들면 어때요? 기업법은 정말 효자 과목이에요. 정말 정직한 과목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기업법 전체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연결성은 됐다. 그 다음에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법이다. 요 두 가지를 놓치시면 안 돼. 제도법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 공략할 때 제도별로 공략한다. 알겠죠? 하나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실무법이다. 그리고 극히 있죠? 현실적인 법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이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현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나가서 이제 회계사 합격하고 나와서 어때요? 회계사로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냥 뚱그름 잡으면 돼, 안 돼? 직접적으로 기업들에게 어때요? 어떤 조언을 하고 뭔가에 그죠? 확실한 답을 줘야 되겠죠. 현실적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어때요? 여러분 기업법을 배울 때 현실적으로 적용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어때야 돼요? 제도가 어떤 것이 현실 주변에 제도의 내용, 예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제도를 각각 배우는 거 맞다. 두 번째는 어때요? 실무적이기 때문에 주변에 내가 딱 꽂히는 한 가지 제도 있죠. 그 제도를 현실적으로 아는 제도를 바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하나 들어볼까요? 운송업이 나올 거거든요. 운송업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되죠? 안 떠오르나? 어? 버스. 좋아요. 버스. 여객 운송하는 거. 좋습니다. 운송업은 두 개로 나눠져요. 물건 운송하고 여객 운송 나눠지잖아요. 그죠? 물건 운송은 우리가 물건 운송 뭐 생각나? 그렇지. 화물차. 대한통운. 아시겠죠? 그거 생각하셔야 돼. 여객 운송 그럼 뭐 생각나야 돼? 아까 말한 버스. 그죠? 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제대로 설명할 거예요. 그럼 다 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해가 나고 조문 보세요. 다 들어오지. 다 사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희한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운송주선업이라고 나와요. 참 어려운 내용이죠. 뭐야, 운송주선업이 뭐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주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해요.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안 들어가면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물류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이트 쳐보면 나와요. 한국물류가 있는데, 꼭 일반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자를 운송업자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상법에서는 기업법에서는 운송주선업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택배 보내잖아요. 한국물류에 내 물건 좀 어디 가서 좀 보내주세요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국물류가 직접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접수만 받고 대한통운한테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죠? 한국물류야.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뭐라 한다? 운송주선업이라고 해. 근데 우리 고객들은 어때요? 물건 보내기 가니까 그냥 그 따질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따져보는 거지. 따져보고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운송주선업 그러면 한국물류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현실 제도를 접목 안 하면 상법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요 두 가지 있으시면 안 되는데, 알겠죠? 두 가지만 잘 생각하고 제가 설명해 주는 예를 여러분이 하나 이제 갖고 있으면 된다. 방법이다. 그죠? 용어가 생소하다. 용어는요, 모든 법이 생소해요. 저도요, 형법 할 때, 학교 다닐 형법, 민소법, 헌법, 이런 과목 할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냐면, 다 용어가 달라.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지. 상법의 언어가 다르고요, 용어가 다르고요, 형법의 용어가 다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도. 우리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오늘 첫날이니까 이게 다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OT 겸해서 여러분이 백그라운드 깔아주는 거야. 민법에 가면요, 우리 대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대리인. 굉장히 중요한 거야.
대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 법률 행위를 해주는 자를 말해요. 그 자를 말한 거죠. 그거 왜 중요합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의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설렁탕집을 했는데 너무 잘 돼. 그런데 부산에서 또 하고 싶어. 광주도 하고 싶어. 그럼 내가 몸이 하나야. 하루 종일 어때요? 부산 갔다 광주 갔다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부산에 지점 차려놓고 광주에 어때요? 지점 만들어 놓고 거기 어때요? 집에 있는 사람 하나 보내든지 아니면 누가 하나 보내서 대리인 보내서 네가 여기 영업하고 다 해줄래? 내가 월급 줄게 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리인 제도잖아요. 얼마나 사적 관계 중요하냐면 나의 어떤 법률 행위를 어때요? 대리인을 통해서 굉장히 확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이 대리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돼요? 민법은 대리인이라 그러는데 상법에 뭐 어때요? 그러한 자를 뭐라고 한다? 대리인을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거기 보면 어때요? 상업 사용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지배인이라는 말을 쓰고 달라져요. 똑같은 말을 다르게 쓰죠. 이런 식으로 어때요? 각 법마다 용어가 달라요. 됐죠? 오케이,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용어 생소하다 괜찮아요. 여러분 영어 할 때 처음부터 영어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단어 엄청 외웠잖아. 엄청 외웠잖아. 착각하면 안 돼요. 상법 보니 기업법 보니까 내가 대충 한글이니까 읽으면 다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영어랑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상법에 대한 기업법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이 익혀야 돼요. 저랑 이제 그걸 계속해 나갈 거예요. 그렇죠? 용어를 익히게 되면 어때요? 다 해석되는 거지. 우리 영어 단어 알면 다 해석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용어가 생소하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하면 된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정직한 과목이다. 아까 했죠? 하면 점수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점수 나오게 돼 있고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특징했습니다. 이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이런 부분들은 자,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회계사 시험에서 40문제다. 40문제가 총 100점인데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다른 과목이 배점이 떨어지는 바람에 기업법이 굉장히 중요해져 버렸어요. 다른 게 100점에서 80점 내려가고, 그죠? 내려가다 보니까 이건 100점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했다. 우리 기업법 여러분 반드시 해야만이 여러분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과목이고요. 고득점을 해야만이 하는 되고 효자 과목이다. 이게 고득점 대부분이죠. 회계사 합격하시는 그 학생들은 거의 80점 넘어요. 그죠? 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학생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정도 해야 돼요. 조금은 투자하셔야 되겠죠? 됐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험 전략이다. 조문이 거의 80, 90%이기 때문에 정말 해석만 잘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판례는 한 10에서 20%인데 제가 중요하다거나 조문 판례집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따라오신 대로 거기 있는 것만 하면 돼. 거기 있는 거 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한 수험 범위를 확정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험 범위를 줄여야 돼요. 너무 두꺼운 책도 안 되고요. 너무 작아도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우리 전문가들이 도움을 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만 빨리 갈 수 있다. 여러분 무조건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최대한 빨리 학교에 나가는 거예요. 실력이 많아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실력 빵빵하게 채워서 나가겠다. 그런 수험들은 거의 없어요. 무조건 학교에 나가면 돼. 나가면 다 채워지게 돼 있어. 알겠죠? 예, 그런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조심할 게 있다. 90점만 맞으려고 해요. 100점 맞으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모든 시험에서. 그럼 어떻게 돼? 이미 힘이 들어가. 힘이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욕심이 생기는 거지. 본인만 힘들어지고요. 공부도 안 되고 몸만 망가져. 나는 한 80, 90점 맞을 거야. 하면 어때요? 자칫하면 가다가 어때요? 잘 찍으면 100점도 나오는 것이지. 거기 100점 맞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됐습니까? 그 말을 꼭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료는 아마 나눠줬을 텐데 안 나눠줬나요?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OT 자료를 여러분 항상 두고 보시면서 판단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 기본서 내용 있죠. 요걸 확실히 하고 핵심은 뭐냐면 조문을 읽기 위한 작업이 기본서 작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조문이 읽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조문이다. 알겠죠? 조문이고 제가 추가해둔 판례만 하면 무조건 8, 90점 나온다. 그래서 그 조문이 안 읽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기본서를 봐야 된다. 제가 잘 정리하기 때문에 해설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요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약정의 나중에 이제 제가 집중 강의 때는 요걸 더 줄여서 요 책을 더 줄여서 아주 짧게 암기장으로 만들 건데 암기장은 저는 지금 같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수, 어떤 우리 강사님들은 같이 하게 되는데 뭐 그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공부하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연구에 의하면 처음부터 암기를 같이 하면 안 되고요. 기본을 이해하는 가운데 있죠. 그게 된 다음에 그걸 압축하는 단거나 내지 암기 연습 작업을 있죠. 제가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없이 바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나중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기본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장, 요약진 그 다음에 들어간다. 뭐가 된 다음에 요약을 해야 되지 처음부터 요약을 해버리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오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암기 들어간다. 문제 연습은 뭐 필수죠. 필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반복이다. 알겠죠? 반복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뭐든 어떤 과목도 똑같습니다만은 반복은 모든 시험에 가장 기본적인 공부 방법론이다. 알겠죠?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방법론이죠. 아마 공부 방법론은 저보다 여러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죠? 많이 들어가시고 그죠? 학술도 많고 그죠?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이에요. 복습 방법인데 처음 하시는 학생들은 제가 혼자 할까요? 예습 할까요? 뭐 할까 하는데 쭉 저도 이제 뭐 학원에 워낙 많이 오랫동안 있었고 제가 뭐 한 30년 하다 보니까 많은 상담도 받고요. 다 해봤는데 처음 하는 학생들 제일 좋은 방법은 아마 이 학원에서 종합반을 끊게 되면 이 동영상이 아마 해주는데 복습을 영상 줄 거예요. 아마 공짜로 줄 겁니다. 돈도 안 들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한 2배속으로 한다든지 해서 있죠. 하는 게 혼자서 있는 것보다가 효과도 좋고 내 머리에 남는 게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강의 들을 때 다 알아들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제가 강의하는데 한글이고 한국말로 하니까 다 듣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가서 딱 보면 어때요? 한 50%도 많이 들은 거지. 30%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다 휘발성 다 날아가 버렸어요. 강의를 다시 들어보면 어때요? 야, 이런 거 얘기했었나? 언제 얘기했지? 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적어질 때까지 어때요? 요 방법을 하시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전부터 끝까지 갈 수 있고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잘 알지도 모르지만 힘들지도 하지만 또 그 복습을 잘 안 하게 돼요. 쉽지 않습니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요 방법 좋고요. 만약에 몇 년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공 있잖아요. 내공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혼자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대요. 그죠? 초보자는 이게 좋고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몇 년 하시는데 떨어진 분들 있죠? 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습은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알겠죠? 예습은 절대 금지입니다.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한 얘기를 복습을 하시면 된다. 넘어갑니다. 가시고 자 기업 연강 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 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기본 강의 잘 좀 정리됐다 싶을 때 똑같은 그 내용을 압축 정리한 암기장을 아주 얇게 만들어서 그 내용을 해설로 다시 할 겁니다. 다시 하는데 그때 조문 판례 있죠. 요 조문 판례는 항상 같이 갑니다. 조문 판례는 끝까지 가는 거야. 조문 판례 책은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 시험장 가기 전에 한 30만에 볼 수 있어야 돼. 그죠? 끝까지 가야 돼. 제가 잘 만들어 놨습니다. 조문 판례 집은 아마 대한민국이 제일 잘 만들어 놨을 거야. 그죠? 지금 법무사하고 변호사에 제일 잘 팔리는 게 뭡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놨다. 이걸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조문 판례랑 암기장을 집중적으로 짧게 딱 강의를 할 거예요. 그때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것만 듣고 들어오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문제 강의를 합니다. 문제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 연습이 아마 여기 다 깔려 있을 겁니다. 그죠? 다 있을 거니까 하면 됩니다. 전범위 반드시 풀어야 돼요. 40문제를 시간 내에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물론 취사 선택이지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강의를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고 최종 정리는 마지막에 우리끼리 말하면 뭐예요? 찍어주는 강의. 찍어주는 강의 나올 만한 거 맞춰주는 거죠. 아주 더 컴팩트하게 표시해주고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중에도 혹시라도 지문으로 들어갈 만한 게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에게 책임진다. 이런 과정만 따라오면요 무조건 기업법은 고득점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하도록 한다. 자, 그래서 뭐 기본 강의는 내용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거기 자료를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한다. 어때요? 기업법 강의 1, 2를 한다. 1, 2. 그죠? 1, 2로 나눠져 있죠? 1, 2로 나눠져 한다. 그래서 기본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출제 가능 주제를 아주 정조준 해줍니다. 아예 가면서 이게 중요하다는 표시를 다 해줄 겁니다. 해주고요. 기본서를 강도한다는 말은 교재를 같이 한번 읽어준다는 거죠. 중요한 거 설명하고 교재를 같이 한번 표시보고 제가 아예 띄워주고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서를 지금 읽어야 됩니다. 이거 자체도 기본서도 아니에요. 사실 요약한 거지. 그렇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기본서를 하지만 이걸 읽으셔야 돼요. 이것만이라도 읽으셔야 돼.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암기장으로 먼저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엄청나게 위험하다.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서를 다시 읽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도표 등으로 이제 노트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조문을 이해하기 위한 거다. 그죠? 조문 판례집은 끝까지 가져간다. 끝까지 가져간다. 같이 하면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한계 있기 때문에 1, 2 조문 하나는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일단 중요한 조문 위주로 같이 한번 살펴볼 거니까 안 본 조문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또 뭘 할 거냐면 이게 좀 시작되고 아마 다음 달쯤부터 하게 될지 모르는데 이 카톡방 스터디가 있거든요. 영상 스터디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요. 변호사, 법무사, 기타 등 학생들은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거기 제가 무료로 해주는데 여기 수업에서 빠져있던 그런 조문들 있죠. 요걸 그대로 다시 제가 20분 내지 30분짜리를 찍어줍니다. 찍어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유튜브 하나 보면 돼요. 확인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기업법은 평소에 해야 되는 거야. 평소 하는데 뭘 한다? 조문을 평소로 보시면 돼. 조문을 평소 보시고 안 되면 이해하고 안 되면 물어보고 알겠죠? 그리고 조문을 기준으로 가시면 돼요. 제 말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인회계 시험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뭐까지 한 사람인지 알겠죠? 얘기 안 해요. 뭐까지 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할 거야. 입으로만 얘기해봐. 오케이, 알겠죠? 몇 번씩 갔다 온 사람이고 그 내용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출제하는가요? 다 제가 비치면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알겠죠? 얘기하면 안 돼. 서명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뭔 얘기했지? 모르지, 그지? 됐어. 그럼 됐어요. 그렇죠? 기업법 좋은 판례 가봅니다. 자,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조문을 위한 거다. 아예 지침이 나와요. 몇 퍼센트 하고 하라고 돼 있어요.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개는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0점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우리 세계 한 서너 개는 굉장히 우리끼리 노력해서 만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본서 이해하고 조문으로 내용 확인하는 거죠. 그럼 이 조문 판례를 보면 얼마나 좋냐면 제가 만들어놨냐면 조문에다가 언제 나왔던 기출 있죠. 표시를 다 해놨고요. 판례도 있죠. 따로 판례집을 볼 필요 없어요. 나올 판례는 거기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오히려 많을 정도로. 거기서 중요한만 골라서 보면 거기서 시험이 다 나와.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자체를 보면 지문이 바로 다 출제된 지문들이기 때문에 출제 경향을 파악하게 되고요. 출제 포인트가 어딘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공부를 뭘 해야 됐다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하겠다. 자, 강의 방식은 PPT하고 기본서 뭐 이렇게 띄워서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요. 자, 교재 소개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어쩔 수 없어. 첫날은 좀 소개를 해야 돼. 지루하지만 좀 졸리면 자도 돼요. 저는 학교 수업할 때 마찬가지지만 자는 학생은 절대로 안 말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이 잤거든요. 많이 잤고 많이 욕먹었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교수님 물 들고 막 이렇게 맞추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우린 그때 뭐 학폭 이런 거 주장 안 했어요. 맞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앉아서 눈 뜨고 자는 거. 민사소송법 교수님 너무 무서웠는데 앉아서 눈 뜨고 자는 거 배웠어요. 눈 뜨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눈치 못 채게. 그것도 연습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교 수업할 때도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졸리면 자라. 자는 건 상관없다. 떠들지만 마. 자는 건 상관없다. 그래서 많이 자요. 자고 나면 한 10분 자고 나면 일어나서 잘해. 그러니까 졸리면 주무셔도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게 길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 기업법 교재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업법 1, 2로 나눠져 있다겠죠?
두껍지 않습니다. 두껍지 않고 잘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었어요. 보시면 신경 썼다는 게 보입니다. 일단 내용 빠짐없이 두껍지 않고 얇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 내용이 안 빠지고 두껍지 않게 너무 얇지도 않고, 그죠? 이게 어려워. 만들어놨어요. 1, 2. 1은 이미 나와 있고요. 2는 이제 이번 달 말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차피 다음 달에 이제 강의 들어가니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교재 특징 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만은 중요하고 출제 가능 지문 키워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다 뭘 했냐면 고딕체로 있죠. 밑줄을 그어놓고 표시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 별도로 몇 줄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서 계속 이해를 하시고 표시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하면 돼. 수업하면서도 자꾸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알겠죠? 거기 밑줄 치고 이런 거 작업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놓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해놨고요. 그 다음에 조문을 거의 다 집어넣어놨고요. 표시 다 해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뭐 다 자랑을 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세부 목차를 아예 저는 좀 책 편제를 만년치로 쓰는 걸 이제 수험생들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달아서 아예 책을 막 길게 쓰지 않고요. 아예 중간중간 소제목을 아예 정확하게 다 놨어요. 읽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게 해놨습니다. 수험생들 빨리 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각 줄을 아예 이제 시험에 안 나오지만 꼭 이해해야 될 거나 보충해야 될 부분은 각 줄에다가 제가 보충, 그 다음에 뭐죠? 이유,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그 넘어가지 않은 연결고리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교재 표시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줄 잘 쳐져 있고 보여주는 거야. 이 자랑이야. 열심히 했어, 내가. 엄청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해서. 진짜 신경 많이 썼어. 상호권의 보험. 이렇게 줄 다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조문 표시 다 돼 있고, 까만 거 특히 중요한 키워드. 나중에 키워드만 쫙 보셔도 이해되면, 이렇게 다 표시해놨다. 각주 보세요. 이렇게 보충. 얼마나 친절해. 보충. 그 다음에 회사의 의미. 필요한 건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된다. 됐죠? 자, 조문 판례인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조문 판례집은 우리 시중에 나와 있거나 이제 전 다른 강사님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전부 그냥 조문을 긁어다가 넣어놓고 그죠? 막 준용 규정 숫자 그냥 막 넣어놓고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거든요. 안 읽혀요. 법 밖에 나온 학생들 그냥 조문 갖다 놓고 읽으라면 잘 안 읽혀요. 특히 준용 규정이라는 게 많거든요. 준용 규정은 앞에 있는 조항을 갖다가 숫자만 넣어놨어요. 여러분 숫자 보는데 찾아가 보나요? 안 찾아가 보잖아요. 그걸 제가 다 설명해 놨습니다. 설명해 갖고 내용이 읽힐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어요. 알죠? 그리고 조문 밑에다가는 요약 보충을 간단하게 해서 다른 조문과의 연계성 부분 있죠. 조문은 다른 조문과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의 포인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지. 틀리게 하거나 어떻게 하면 재밌게 낼까? 다른 조문하고 연결하면서 차이점 있죠. 이런 걸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특징들을 제가 아주 핵심 포인트만 넣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잘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된다. 그런 거, 이런 겁니다. 조문이 쭉 나오잖아요. 조문에도 엄청 친절해요. 보세요. 이렇게 줄 쳐놨죠? 표시해놨죠? 요겁니다. 요게 보충입니다. 비교 그래갖고, 여기에 위탁매매업이다 그러면 준위탁매매인하고 운송주선인이 반드시 비교돼야 되거든요. 시험에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알겠죠? 그 비교돼야 되는데, 여기서 조문하고 키워드를 다른 점을 딱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조문을 보면서, 이게 요 조문 13조, 14조와 이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고 키워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알아두시면 제 책을 보려면 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조문 기출하고 판례 기출이 있는데요. 조문 기출하고 옆에 응용이라 적어놨습니다. 조문 기출인데 이 조문이 계속 그대로 나오잖아요. 조문이 거의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는 건 다시 여기 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양만 늘어나잖아. 다 빼버리고 여기다 표시해놨어요. 여기다가 표시하고 별표 2개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최소 5번 이상 나왔다는 문제라는 거죠. 이 지문이. 그죠?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판례는 어때요? 판례는 아예 기출된 거는 옆에 표시해놨지만 아닌 거는 아예 제가 예상이라고 해갖고 판례는 법무사라든지 변호사에 있는 문제하고 다 똑같아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 지문만 다르지. 그런 부분들에서 지문을 넣어놓고 예상이라고 해놨어요. 풀어보셔야 돼요. 판례는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돼요.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이고 필요한 부분만 딱 해놨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조문 판례에서 중요한 거는 이걸 제가 정말 자랑치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다른 교재는 없을 거예요. 다른 교재는 그냥 조문을 긁어다 해놨기 때문에 잘 안 들어와요. 읽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건 저는 어때요? 이 준용 규정이라든지 조문에 숫자 들어가 있는 것을 어때요? 내용으로 다 연결되게 줄줄 읽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시 앞 찾아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준용 규정들을 내용으로 보완했고요. 난해한 조항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법 조문을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읽을 수 있어요. 그냥은 조문이 안 읽힙니다. 절대로. 조문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잖아요. 근데 긁어다 놓고 이러면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정말 마루타야 마루타. 그거 어떻게 해? 본인도 잘 힘들면서 그 노력을 물론 다른 그 분들 다 아시겠지만 시간이 없거나 힘들어서 그랬겠죠. 저는 그 노력을 다 했습니다. 해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출 횟수, 특히 회계사는 제가 최근 5년 부분은요 아예 일부러 표시를 해놨습니다. 5년 부분 나왔던 게 있죠. 딱딱 표시해놨기 때문에 5년간 값만 잡아도 돼요. 어떻게 나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표시해놨습니다. 회계사 뭐 59회, 회계사 58회, 57회 있죠. 딱 표시해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 돼요. 더 많이 하게 되면 난잡해지기 때문에 5년만 딱 하고 나머지는 횟수에 따라서 별표로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된다. 별표로 구분했다. 그죠? 그래서 5회 이하는 별표 하나, 5회 이상 10회 이하는 별표 2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상이라는 표현된 거는 각종 시험, 변호사, 법무사 등에서 출제된 지문, 그 다음에 회계사에 출제된 판례 지문 있죠. 그걸 그대로 줄여서 여러분이 알맞게 딱 나올 만한 지문을 해서 어때요? 예상을 해놨던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끝. 됐습니다. 자는 사람이 없네. 자야 되는데. 좀 미안한데. 왜냐면 이거 전체적으로 동영상 다 강의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죠?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알겠죠? 특히 준용 규정 보세요. 준용 규정 111조 그러면 가보면요. 전부 숫자만 쫙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읽으라는 거야. 다 찾아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걸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대리상의 유칙은 한글로 다 표현했습니다. 다시 찾아갈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징을 해갖고 밑에 요약해 놓은 것들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문 판례 교재 소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 왔어. 이제 회계사 기업법 여러분하고 뭘 할 거냐면 단톡방을 운영할 거예요. 오늘 이따가 여러분 단톡방에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같이 가실 분들은 저하고 이제 같이 안 가실 분들은 이제 뭐 오늘 들어보시고 또 선택할 거니까 우린 서로 선택을 해야 돼. 그죠? 저도 여러분 저는 아니자.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꾸 맞는 그 교수님도 있고 맞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그건 자유니까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랑 같이 가시려면 이 단톡방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다. 어디냐? 24시간 언제든지 익명으로 지금 익명이야. 여러분 실명 안 들어도 됩니다. 익명으로 들어오시고 여기에서 뭐 스터디 영상이라든지 뭐 최신 판례라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하영태 회계사 상법교실 승인 코드는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오삼. 이제 빨리빨리 들어와. 이따 몇 사람 들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 만약 개인톡을 하고 싶다면 거기서 바로 누르면 있죠. 제 왕관을 누르면 바로 개인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되고 거기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료 동영상은 유튜브에 하영태 상법 경제법 교실을 가보시면 늘 여러분들이 찾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학원은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다. 끝. 운영 목적 회계사 시험 준비생을 위해서 무료 학습 지원이다. 하시고 기업과 관련 질문 뭘 올려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쉬운 것도 상관없어요. 올리시면 제가 저녁 10시까지 취합한 다음에 1일 1회 답변을 드립니다. 알겠죠? 드리면 받아보시면 되고 보니까 제가 법무사나 변호사 다른 쪽 하는데 거기는 한 300~400명씩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올렸는데 다른 학생들이 저한테 개인톡으로 와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물어볼까 너무 쉬워서 물어볼까 말까 했는데 누군가 물어봤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보고 그 답변 듣고는 다 이해를 했다는 거죠. 아무리 쉬운 것도 괜찮아요. 또 익명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누가 물어본지 몰라.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관련되는 건 다음 달부터 아마 이 조문 판례집 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조문들을 다시 한번 제가 찍어서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왔다 갔다 유튜브 채널만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톡방에도 물론 이제 여러분에게 주소를 올려드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우리 강의 내용 계획표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회인데 우리 이제 비중에 따라서 이걸 배분했어요. 그래서 총칙 한 3회, 상행이 한 뭐 3회 이런 식으로 하고, 기업법, 회사법 있죠? 회사법은 한 이렇게 한 12회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내용 계획표, 외관법 회계사법은요, 거기에는 특별히 판례도 많지 않고요. 자칫 여러분, 외관법하고 회계사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2차 과목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거기에 침투해서 너무 어렵게 공부하시면 큰일 나요. 정말로 조문 위주로 필요한 이론도 많지도 않아요. 이론도 없어요. 거의 없고, 판례도 거의 없어요. 근데 너무 이제 어떤 뭐 책들을 보면 너무 이제 지엽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설명해놨던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폼은 나는데 시험에 도움이 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조문 위주와 그걸 이해하는 위주로 따라오시면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에게 맞게, 니즈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표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참고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4회분의 기업법 2 특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OT가 다 끝나가네. 밥 안 먹고 왔다 그랬지 아까? 누구? 밥 먹고 온 사람도 이따 가져가세요. 알겠죠? 커피 한잔 하고 요거 케이크 3개. 이쁘죠? 예, 맛있게 드시도록 하고, 너무 반갑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가 본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